만약 당신의 통장 잔고가 늘 제자리라면 1,000억 원대 자산가가 얼굴에 대고 던지는 이 뼈아픈 팩트 폭격을 반드시 견뎌야만 합니다. 세이노. 가명인 이 이름은 현재의 잘못된 생각과 관습, 그리고 나약한 자기 자신에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외치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의 유산이나 특별한 사회적 배경 없이 철저하게 밑바닥에서 시작해 순자산 1,000억 원대라는 엄청난 부를 일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책은 시중에 널린 듣기 좋은 위로나 달콤한 희망을 속삭이는 흔한 자기계발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뼈를 때리다 못해 순살로 만들어버릴 만큼 거칠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자본주의의 현실을 꿰뚫는 차가운 진실을 우리 얼굴에 사정없이 집어던집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에 강렬한 분노를 느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이나 타인을 원망하지 말고 무기력하고 나태한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분노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과 책임을 뼈저리게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반면 자기 생활과 시간을 철저히 통제하지 못하고 매일 남탓과 핑계만 늘어놓는 사람은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세이노는 부자가 되기 위한 마법 같은 비법이나 지름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이야기들은 모두 독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진정한 부는 오직 피와 땀, 눈물, 그리고 압도적인 시간의 투자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이라도 닥치는 대로 해야 하며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 완벽을 기해 처리해야 합니다. 작은 일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돈과 기회를 다룰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의 확고한 지론입니다. 또한 그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학벌지상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공부 자체의 중요성은 그 누구보다 강하게 역설합니다. 좋은 학벌이 출발선에서 약간의 이점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없는 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실물 경제를 꿰뚫어보는 생생한 지식과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지독한 실행력입니다. 그는 나이나 체면과 상관없이 당장 현업에서 필요한 실무 지식을 미친 듯이 파고들라고 주문합니다. 일과 관련된 전문 서적을 짧은 기간에 몰아서 읽어치우고 최소 2, 3년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실무 공부에 매달려야만 자신의 몸값을 비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태도에 대한 그의 조언은 맵고도 차갑습니다.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 시간만 때우며 억지로 일하는 자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재미를 찾아야 하며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본 상사나 고객이 반드시 당신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도록 압도적인 성과와 디테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일하는 곳이 대가가 단순히 노동 시간에만 비례하는 단순 반복 노동의 현장이거나 아무리 탁월한 성과를 내도 보상이 철저히 제한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하게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뛰쳐나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너무나 직설적이고 때로는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화법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거친 언어의 이면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순진한 희망 고문에 속아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선배의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그는 종잣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소비를 통제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충고합니다. 자신이 부자가 된 후에도 오랫동안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던 것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헛된 소비를 당장 멈추고 그 돈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이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돈이 삶의 우열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지만 자본주의라는 냉혹한 정글에서
돈이 없으면 비참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굴복하지 않고 돈에 기죽지 않으며 스스로의 한계를 깨부수는 처절한 생존의 철학.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뼈아픈 가르침에 열광하고 밤잠을 설치며 책장을 넘기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이 날카롭고 매서운 가르침 속에 숨겨진 작가의 깊은 통찰과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어떤 억만장자가 부자 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질문에는 절대로 대답을 안 해줘요. 좀 이상하죠? 오늘 바로 그 주인공 세이노의 가르침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면요, 우리가 부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이 완전히 180도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나도 이제 부자 한번 돼봐야겠다. 결심하고 나면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종잣돈은 어떻게든 모았는데 이제 뭐 해야 되지? 진짜 막막하죠.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지도가 간절히 필요한 바로 그 순간.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이노는 바로 이 질문에 정말 싸늘하게 아주 날카롭게 대답합니다. 이 한 문장에 그의 모든 철학이 그냥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는 정답은 이거야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답, 그 쉬운 길이 바로 독이 든 숟가락일 수 있다고 경고하죠. 그리고 왜 우리가 그걸 찾으면 안 되는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세이노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독특한 조언을 하는 걸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의 이름의 뜻부터 알아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모든 가르침이 이 이름 석자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세이노, 이게 본명이 아니에요. 필명입니다. 딱 들어보면 아시겠죠? 영어로 say no, 아니오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 또 내가 지금까지 이게 맞아 하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생각들에 과감하게 아니요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say no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no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가 가장 먼저 깨부수는 우리가 가장 굳게 믿고 있는 신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목표 세울 때 어떻게 해요? 2033년까지 100억 원 모으기. 이런 식으로 딱 금액을 정하잖아요. 근데 say no는 바로 이게 당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를 채우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신도 단 한 번도 돈의 액수를 목표로 삼아본 적이 없대요. 대신 오직 고객의 신뢰를 얻는 그 과정에만 미친 듯이 집중했고, 신기하게도 돈은 그 결과물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돈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 힌트가 바로 세이노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위플래시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되는 무슨 비밀 공식이나 쪽집게 비법 같은 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그 혹독한 과정을 견뎌내면서 자기만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세이노 본인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가 20대 초반에 번역가로 일할 때였어요. 한 번은 출판사에 원고를 가져갔는데 직원이 그걸 면전에다 그냥 집어던지는 그런 굴욕적인 일을 겪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더러워서 안 해 하고 포기했겠죠? 근데 그는 달랐어요. 오히려 독일어 원서랑 번역본을 사서 한 달이 넘게 방에 틀어박혀서 문장 하나하나를 다 비교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서 나타났죠. 바로 이게 세이노가 말하는 자신만의 게임을 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좋습니다. 비밀 공식은 없다는 신화는 이제 깨졌죠. 그럼 이제부터는 세이노가 실제로 어떻게 자신만의 게임을 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의 첫 사업이었던 제습기 판매 이야기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1980년대 얘기인데요. 퀴퀴하고 눅눅한 지하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왜 이걸 해결해주는 제품이 없지? 모든 건 이 작은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는 그냥 물건만 떼다 판 게 아니에요. 시장 1등 제품을 사서 직접 다 분해해보고 스위치나 물통 위치가 너무 불편하다는 약점을 정확히 찾아냈죠. 심지어 복잡한 수입 규제를 피하려고 산업용 모델을 들여오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뭐였냐면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5년 무상 수리를 내걸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쳐주니까 고객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대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오자마자 미련 없이 사업을 접습니다. 왜? 판매량이 2배가 돼도 순이익은 절대 2배가 될 수 없다는 걸 이미 계산했던 거예요. 보세요. 이 모든 단계에 무슨 정해진 공식이 있었나요? 아니죠. 전부 다 그만의 독립적인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부동산 투자도요,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저거 위험해 하고 다 피해가는 물건에만 집중했어요. 예를 들면 강남의 한 빌라가 경매에 나왔는데 건물하고 토지 권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죠. 다들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이 복잡함 속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다고 본 겁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건물만 감정가의 반값에 덜컥 낙찰을 받아요. 그리고 바로 전세를 놔서 자기가 투자했던 돈을 거의 다 회수해버립니다. 사실상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어간 거죠. 그리고는 그냥 기다립니다. 몇 년 뒤에 그가 계획했던 대로 2번째 경매가 열리게끔 상황을 만들었고 그 복잡했던 권리관계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고요? 이 거래에 실제로 들어간 자기 돈은 한 4천만 원 정도였는데 최종 수익은 무려 1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와, 수익률 대박이다가 아니에요. 이 숫자가 진짜 보여주는 건 남들이 다 문제라고 보는 걸 기회로 바꿔내는 지식, 바로 그 지식이 돈을 만든다는 세이노의 핵심 철학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세이노의 방식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즉, 쉬운 답을 주겠다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독이 든 숟가락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세이노의 아주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이런 광고 문구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인드 코치로 유명한 박세니 씨의 마케팅인데요. 와, 이것만 들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고 심지어 효과 없으면 100% 환불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혹하지 않나요?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세이노는 바로 이 100% 환불 약속의 뒷면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 작은 글씨로 적힌 환불 조건을 한번 보시죠. 모든 강의를 다 듣고 모든 미션을 다 하는 건 기본이고요. 배운 내용을 현실에서 적용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창업자가 직접 퀴즈를 내는데 그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을 해야만 그제서야 환불을 고려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건일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세이노는 바로 이게 숟가락에 묻어있는 독의 정체라고 콕 집어 말합니다. 아니 그럼 이 강의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세이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강의는 사실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를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깔때기라는 거예요. 수강생들을 모아서 교육시킨 다음에 자신의 하부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 보험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세이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 보험 설계사가 부유층 고객 딱 한 명에게 고액 종신보험 계약을 성사시키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최대 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익 구조가 바로 이 모든 시스템의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런 교묘한 함정들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이노는 딱 한 가지 궁극의 기술을 반드시 마스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진짜 사실을 골라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이노는 이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보제로 아주 유명한 사건을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온 국민이 다 아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죠. 우리 모두가 그 사건 나 다 알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바로 그 사건의 진짜 사실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이 뭐라고 보도했죠? 승무원은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지만 세이노가 파헤친 진짜 사실은 달랐습니다. 매뉴얼에는 분명히 경과료를 봉지째 보여주고 원하는지 물어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승무원은 묻지도 않고 그냥 봉지째 제공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말장난 같으세요? 아니요. 보여주는 것과 제공하는 것. 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바로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결정적인 디테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이노가 지금 조연아 전 부사장을 옹호하거나 변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느냐?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실을 놓치고 감정에 휩쓸리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이걸 보는 독자들 스스로가 루머 속에서 진짜 사실을 가려내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일종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 같죠? 그렇다면 세이노가 우리에게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이노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르침은요. 어떤 주식을 사세요. 이 부동산이 오를 겁니다 같은 그런 정보가 전혀 아닙니다. 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비록 그 길이 어렵고 때로는 정말 외롭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사실을 찾아내고 스스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내라는 것. 바로 이 독립적인 사고를 하라는 강력한 도전인 셈이죠. 그리고 부는 그 치열한 과정 끝에 얻게 되는 그냥 부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는 비밀 지도 같은 건 애초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비밀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이 백지 위에서 나만의 지도를 직접 그려나갈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자체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야 할 차례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능력을 배울 준비가 되셨습니까?